지난 26일 중국이 결국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시에 졸지에 간첩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6일 반간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중국 공안이 당신은 간첩이다라고 하면 바로 간첩이 될 판입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간첩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뿐 아니라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공안이 임의대로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에는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빌붙는 행위를 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은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기관을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교류해왔던 중국인들도 모두 부역자, 낙인이 찍히고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간첩 행위가 기타 관련된 빌붙는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갔고 그 판단을 중국 공안이 하는 상황이 되면서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는 보안당국에게 수상한 자의 수화물 검사를 언제든지 실시 가능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홍콩이나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수화물 검사를 당하고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당국이 거동이 수상하다, 사진을 찍는 방향이 이상하다, 일방적으로 정보 수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간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26일 법률이 전인대를 통과하면서 중국 국가안전부 장관이 방첩활동 강화를 명령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법률 통과와 동시에 대대적으로 간첩을 체포하는 열풍이 불어올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간첩 체포와 같은 공안 사건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대만 출판사 구사프레스의 편집장 리에너 체포설이 확산되었는데 중국 국무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보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50대 남성 직원이 형법과 방첩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됐다는 사실이 일본 매체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25일에는 저장성 원저우 검찰원이 작년 8월 자국 내에서 체포된 대만인 양지위안을 국가 분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은 대만인이 중국 본토 법정에서 국가 분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4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둥이위 논설위원이 작년 2월 일본 외교관과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함께 체포돼 기소된 사실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일본 대사관 직원이 친분이 있던 둥이위 논설위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공안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전격 체포해 갔습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은 얼마 후 석방되었는데 당시 식사를 함께 한 중국인은 지난 3월에 간첩 혐의로 전격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이위는 1년 동안 중국 공안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한 기간 동안 자신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조사받았습니다. 게이오 대학에 초대되어 강의하고 연구를 함께 했다고 했는데 간첩 혐의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의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중국 사회를 고강도 통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지 시위 등 여차하면 집단 시위가 발생해왔는데 강력한 통제로 이런 시위도 미연에 완전히 제압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외부의 불손한 세력이 침투했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여차하면 간첩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방첩법으로 한국, 미국, 일본을 협박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와 외교적 갈등을 간첩 혐의가 있는 교류와 유출 사건을 일으켜서 충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 당시 한한령으로 문화와 경제 교류를 강제적으로 끊어버린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의도적으로 군사 외교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나 데이터가 한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사건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정권은 간첩을 잡아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외국과의 갈등을 만들고 중국인들의 일치단결을 이끄는 식으로 사회를 통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반 관광객들까지도 간첩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들의 혐의 중에 가장 많은 간첩 행위가 국가기밀을 빼내가는 혐의와
군사시설 주변을 상세히 사진을 찍는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5월에도 일본인 남성 2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랴오닝성 북중 접경지역과 저장성 군사기지를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 조사 과정에서 사진 촬영은 일본 공안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시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 대사관의 무관이 닝보의 군사제한구역으로 무단 침입하다가 경비를 서던 해군 장교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가까이 접근하다가 결국 군사제한구역까지 들어가면서 발각된 것입니다. 이 무관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에 여행을 할 때에는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 시내에서나 해변이나 도로라도 함부로 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현지 중국인과는 접촉하지 말고 관광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대화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 내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라는 폭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년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일본인 스즈키 에이지의 증언과 출판물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스즈키는 일본 공안 수사국의 간첩으로 인정받아서 중국에서 2279일간 구금이 되었습니다. 출판된 책에서 스즈키는 일본 공안 수사국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라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당시 일중청년교류회 회장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교류 행사를 추진하다가 귀국 직전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은 스즈키가 공안수사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았고 일정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베이징에서 정보를 듣고 공안수사국에 바로 제공했다라고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공안이 일본 공안수사국 직원의 얼굴 사진과 업무 등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즈키와 공안수사국 직원 간의 접촉과 혐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이 제시하면서 추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소 이후 일본에 귀국한 스즈키는 일본 공안조사국에 중국 스파이가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폭로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정당 내에도 친중 스파이가 가득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많은 나라의 공자 아카데미나 친중 단체를 통해서 중국 스파이를 대거 잠복시켜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친중 정치인과 친중 학자들과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간첩 놀이를 하겠다. 중국 인민들은 간첩법으로 공포사회를 만들어 통제하면 된다라고 나섰습니다. 실제 중국이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에게 어떻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울 것인지 그 수작을 지켜보아야 합니다.